자, 지금부터는 기하 벡터 중에서 평면 벡터 프린트 녹화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있을 텐데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11번, 12번 정도까지 하고 다시 끊어서 2부로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제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60도, B 벡터의 크기는 1이고 A 벡터에서 3B 벡터 뺀 거 크기가 루트 13일 때 A 벡터 크기를 구하시라는 문제이죠. 여기 A 벡터에서 3B 벡터 뺀 거의 크기가 루트 1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식으로 옮겨 적으면 수식은 이제 A 벡터 빼기 3B 벡터의 절대값 크기가 루트 1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수업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건데 1차 결합의 형태, 다시 말해서 뭐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1차 결합의 형태의 이제 절대값 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크게 두 가지를 풀어요. 하나는 이 벡터를 실제로 찾아라, 이 벡터를 구해라. 벡터를 구해서 실제로 그 벡터의 크기를 찾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제곱을 합니다. 이제 어떤 벡터를 크기를 제곱해버리면 이것은 이제 그 벡터의 내적과 같죠. 그래서 이제 제곱을 시킨 다음에 내적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제곱을 하는 방법을 쓸 겁니다.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좌변 같은 경우는 이제 벡터 크기의 제곱이기 때문에 내적과 같다라고 해서 A 벡터 빼기 3B 벡터의 내적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우변 같은 경우는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13이 될 겁니다. 좌변을 이제 우리가 전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적은 이제 곱셈과 같은 거니까. 대신 같은 벡터가 나올 때는 이제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쓰고요. 다른 벡터가 나올 때는 내적으로 씁니다.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ab니까 마이너스 6ab가 되겠죠. 이때는 다른 벡터이기 때문에 내적을 쓰고요. 플러스 9b 제곱이죠. 이럴 때는 같은 벡터일 때는 벡터 크기의 제곱을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는 13. 이 식에다가 이제 뭘 쓸 거냐면은 B 벡터의 크기가 1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요 B 벡터 크기 요 자리에다 1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60도라고 했어요. 60도라는 사실로부터 내적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내적, 두 벡터의 내적이란 한 벡터의 크기, 또 다른 벡터의 크기, 그리고 그들의 사이 값인데 이루는 각이 6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60도를 곱하는 겁니다. 코사인 60도의 값이 2분의 1이죠. 그리고 B 벡터의 크기는 1이고요. 이건 쉽게 말하면은 2분의 1 A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우리가 어차피 구할 게 A 벡터의 크기를 구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값을 T라고 놓을게요. 무슨 말이냐면 A 벡터의 크기 얘를 T라고 쓰겠다는 거죠. 그럼 준식은 어떻게 바뀌냐? 일단 맨 처음에 있는 이 식은 이제 T의 제곱이 되겠죠. 빼기, 자 6 곱하기 AB 내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AB 내적이 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6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3 곱하기 A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3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3T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9죠. 13에 넘으면 마이너스 13이 되기 때문에 상수항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쵸?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11, 14, 맞불 이런 식으로. 그래서 T라는 값이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하지만 T라는 값 자체가 이제 벡터의 크기이기 때문에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문제입니다. 1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아침에 녹화를 해서 사람이 없어요. 한가하네. 엄매! 이런. 네.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1차 결합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양변을 제곱하라. 그러면은 좌변이 뭐가 된다? A 벡터 빼기 2B 벡터의 제곱. 우변은 36이 되겠죠. 이때 이 좌변의 모양은 내적으로 정리해라. A 빼기 2B 벡터 내적 이렇게. 그리고 전개를 할 때 같은 벡터는 벡터 크기 제곱, 다른 벡터는 내적으로 2AB, 2AB니까 마이너스 4AB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4B 벡터 같은 벡터니까 이것도 크기 제곱, 우변 36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단순하게 대입하면 풀립니다. A 벡터 크기가 2죠. 여기 2를 대입해서, 또 B 벡터의 크기는 보다시피 3입니다. 또 3을 대입해요. 이것도 아마 저기 수업 시간에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거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풀지 않나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는 이걸 풀어서 써요. 근데 지금은 코사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적의 값을 구하는 거죠. 굳이 이거를 풀 필요는 없겠죠. 풀어도 당연히 풀리긴 하겠지만 약간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대입만 하면요, 2의 제곱은 4 빼기 4 곱하기 A와 B의 내적값 플러스 3의 제곱 9, 4, 36이네. 36. 지워지겠네요, 36은. 그래서 4AB 내적의 값이 4다. 이 양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A와 B의 내적의 값은 1이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앞 문제들은 좀 쉬우니까. 네, 뭐, 별다른 거 없고, 일단 1번과 2번의 공통적인 내용은 1차 결합의 형태로 주어질 때는 크기를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제곱을 해서 답을 내고 있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성분이라고 하는 것과 덧셈, 내적, 값을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죠. 일단은 뭐 뒤에 이게 벡터의 합을 물어봤는데, 지금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의 합을 우리 성분값 간단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쵸? X 성분끼리 합 1, Y 성분끼리 합 4가 되겠죠. 그래서 1사라는 벡터가 이제 뒤에 있는 벡터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벡터는 A 벡터니까 마이너스 1과 3이에요. 그쵸? 내적을 하라. 내적의 계산법 중에는 이제 성분으로 나왔을 때는 X 성분끼리 곱하고 마이너스 1, Y 성분끼리 곱해서 12 두 개를 더하라 라는 식으로 계산했던 거 했었죠. 그래서 11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쉬우니까 룰루를 알아면서 푸는 거지 뭐. 자, 숙제를 했다면은 아마 3번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4번에서 약간 좀 생소한 표현법이 나와서 요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4번이 뭐냐면은 이제 과연 이게 뭔 벡터지? 라는 거예요. 이게 뭔 벡터지? 라는 건데, 자, OB 벡터가 OA 벡터 크기 분의 OA 벡터, 그러니까 이거 1 곱하기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많이 쓰는 표현법 중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단위 벡터예요. 단위 벡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A 벡터 길이가 3이야. 이 길이가 이래서 3이야. OA 벡터 크기가. 근데 요거를 3으로 나눠버리면 요렇게 방향은 같은데 길이가 1짜리인 벡터가 되겠죠. 그쵸? 3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OA 벡터라는 값을. 그러니까 OA 벡터의 크기만큼으로 나눠버리면 길이가 1짜리. 방향은 유지하지만 길이는 1짜리인 벡터로 변합니다. 이거 우리 길이가 1짜리인 벡터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OA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길이가 1짜리에서만 끝나는 그런 특정한 점을 잡아서 B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OA 벡터를 이 크기로 나눴다는 얘기는 길이를 1로 맞추는 방향이 같은 벡터를 잡아서 그 벡터를 내가 지금부터 OB라고 두겠다. 그러니까 OA가 이렇게 멀리 있어도 나는 1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B를 잡겠다라는 뜻이에요. 원점이 있고 A점이 좀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B점은 예로부터 1만큼 떨어진 같은 방향 쪽에 B를 잡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A가 이렇게 멀리 있으면은 좀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1만큼 떨어진 곳에 B를 잡겠다 이 뜻이에요. 그냥. 자, 근데 A란 점이 어디에 존재하냐 봤더니 A가 이 부등식 위를 움직인답니다. 이 부등식 우리가 이제
수원에서 했던 부등식 영역에서 배웠던 거죠. y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그 2차 함수 윗부분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꼭지점이 0,3이라는 점을 꼭지점을 갖고 뭐 적당히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있을 때 등호, 부등호, 등호가 있으니까 일단 선에도 있고요. 부등호가 있으니까 이 윗부분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A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B는 어떻게 있어야 한다? B는 A까지를 연결한 다음에 길이 1만큼 되는 곳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A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B는 이렇게 원점과 연결을 했을 때 원점으로부터 1만큼 떨어진 곳에만 있어야 돼요. 이렇게 B가. A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있다면은 B는 이렇게 원점 연결해서 거리가 1만큼 되는 곳에 B가 이렇게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 영역, 저 부등식 영역에서 A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마다 B는 이런 느낌인 거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 위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OB의 길이는 항상 1인데. 그쵸?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A가 아무리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삐져나오려고 해도 이 접선보다 삐져나올 수는 없어요. 그쵸? 이 접선 자리보다 이렇게 A 값이 이 라인, 이게 무슨 색이냐, 이거. 핑크색이니? 이 연핑크인가요? 이 연핑크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A가. 그쵸? 어차피 이 참석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고, 요 위에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A가, 요 접선 자리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A가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는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럼 B가 생길 수 있는 한계도 여기 접선 원점에서 이 2차 함수의 그은 접선까지일 거예요. 이해가 갈까요? 모르면 수업 시간 질문하시고. 마찬가지로 A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삐져나오고 싶어도 이 접선 이상 삐져나올 수가 없죠. 접선까지가 딱 삐져나올 수 있는 최대한 한계고 이 라인 바깥으로 A가 나올 수가 없어요. 2차 함수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B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이 접선까지만 B가 존재할 수 있고 나머지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A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열심히 움직이면 B는 요 위로 왔다 갔다. 왜? OB의 값은 항상 1로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요 중심각을 얼마인지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됩니다. B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는 요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의 일부인데, 네, 신세대 가우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값의 범위를 중심각을 통해서 부채꼴의 몇 도인지를 찾아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풀 거는 뭐밖에 없다? 접선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y는 4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이라는 이 참수, 그리고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긋자. 이렇게 땡땡땡땡땡. 뭐 좌우 대칭이니까 뭐 이 각이 이 왼쪽 각이랑 같겠죠. 이렇게 접선이 있으면.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쪽만 구합시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뭐 쉽게 푸는 방법은 미분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뭐 번거롭다면은 그냥 1차 함수 y는 ax로 놓고 얘가 얘랑 접할 조건, 어차피 이 접선이 원점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놓고 접할 조건을 판별식으로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커피 뽑기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입하면은 이제 ax는 4분의 1 x 제곱 더하기 3 40 곱해서 이항하고 짝수 판별식, 그럼 4의 제곱 빼기 10이죠. 여기 써서 접하니까 0을 쓰면은 a 제곱의 값이 3, 그러니까 a가 루트 3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이차함수에다가 원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 나온다는 얘기인데, 기울기가 루트 3 나온다는 얘기가 밑변이 1일 때 높이가 루트 3만큼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60도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쪽이. 그쵸?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이 위쪽 각은 30도가 될 거고요. 이렇게 우로도 30도, 좌로도 30도, 도합 60도만큼을 B가 이렇게 반지름 일자리인 원의 호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지름은 1이고 중심각이 60도짜리 부채꼴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반지름 1이니까 둘레는 2파이고요. 중심각이 60도니까 360도면 60도, 6분의 1 되겠죠.
그래서 3분의 파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번이죠. 지금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참고해주세요. 방송도 하면서 아침에 심심하잖아요. 사람도 없고 녹화도 하면서 방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5번 문제는 일단은 학생들이 좀 버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글이 많아. 글이 많으면 애들이 일단 난독증에 걸려서 못 읽어요. 애들이 글씨 읽는 거 싫어하죠. 글씨 읽는 거 싫어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일단은 좌표 평면 위에 원점5를 시점으로 하고 서로 다른 임의의 두 벡터 OP와 OQ가 있답니다. 위대한 전학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당히 일단 그려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두 벡터 OP, OQ가 있어? P 대충 잡고 Q 대충 잡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뭐. 벡터가 뭔가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방향과 크기를 동시에 표현하는 값으로 도형을 풀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래요. 도형 문제를 풀기 위해 또 다른 효과적인 도구, 그런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PQ가 있다고 쳐요. 그냥 PQ의 위치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이 다음 부분인데, 종점 PQ를 X축 방향으로는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시킨다고 합니다. 둘 다. 그래서 얘도 3만큼,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동되는 점을 P' 이렇게. Q도 3만큼,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이 점을 Q' 이렇게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놨을 때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늘어나는 그런 건가요? 무슨 질문일까?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늘어난다고?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늘어난다. 글쎄요. 뭐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자, 기억은요, OP 벡터에서 OP 다시 벡터를 뺀 것이 크기가 루트 10이냐고 물어봤습니다. OP 벡터가 우리 이런 거 빼기 꼬르는만 해봤으니까 OP 벡터 빼기 OP 대시 이런 식으로 벡터의 차를 구하는데 앞부분 시점이 같네. 쓰는 거 배웠죠? P 대시 P 벡터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렇게 쓴다는 거 순서는. 그러니까 P 대시에서 P로 가는 벡터니까 이렇게 생기는 벡터죠. 그러니까 P가 어디에 있어도 어차피 3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곳에 P'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는 항상 루트 10이에요. 트롤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밑변이 3, 높이가 1짜리인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만큼이죠. 크기가. 그래서 루트 10이 됐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앙잉웅 도배인가요? 닉네임을 바꿨나? 세컨 아이디인가? OP에서 OQ를 뺀 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QP 벡터예요. 그쵸? OP-에서 OQ- 뺀 거. 이것은 이제 Q-P- 벡터가 되겠죠. QP 벡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Q에서 P로 이렇게. 그 다음에 Q-P-도 이렇게 가는 건데, 얘는 요 사각형이 이제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두 점을 잡아도 저 제곱근 문제는 좀 나중에 풀게요. 지금 녹화 중이라서. 3만큼 1만큼 평행이동시키고 또 어디선가 3만큼 1만큼 평행이동시켰다는 얘기 자체가 얘도 루트 10, 얘도 루트 10, 얘도 루트 10. 그리고 이 둘은 평행해요. 분명히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랑 얘만 놓고 본다면 길이도 같고 평행하죠. 이게 이제 또 평행사변이 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삼각형에서 이렇게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할 때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평행사변이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 두 변도 같아집니다. 길이가. 그 니은도 이제 맞는 게 됩니다. 다른 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혹시 제가 바빠서 대답 못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OP와 OQ의 내적의 값.
OP와 OQ의 내적인데요. OP와 OQ의 내적은 얘랑을 내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분이라는 걸 안다면 OP와 OQ의 내적은 X 성분끼리 곱하고 또 Y 성분끼리 곱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 값으로 보면 이제 요거 가로 2개 곱한 거랑 세로 2개 곱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OP-와 OQ-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움직인 점에 대해서 이 X 성분과 움직인 점의 X 성분을 곱하고 또 움직인 점의 Y 성분과 움직인 점의 Y 성분을 곱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지. 녹색 이렇게 2개 곱한 거랑 길이, 선분의 길이를 본다면 파란 길이 2개 이렇게 곱한 거랑 같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제 뭐 지금과 같이 잘 잡아놓으면은 일단 뭐 길이니까 뭐 파란 길이 더 기네, 곱한 것도 길겠네, 이거 같지 않네, 뭐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 좀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 이건 틀린 게 되는데 정확한 증명하려면은 물론 이제 뭐 P.A, B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적당하게 P 잡았을 때 이게 이 평행 이동됐는데 좌표값이 바뀌지 않겠느냐, 성분값이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곱한 값도 바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귿은 거짓, 답은 3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뭐 엄밀한 증명을 원한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분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 맙소사 6번이네. 6번이 나름 어려운 건데 헤헤. 예전 수능 문제인데 벡터를 이제 갓 배운 학생들한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벡터를 갓 배운 학생들한테는 오각형이 있고요. AB와 BC가 같다. 둘이 같은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색깔로 쓸까요? 차라리 색깔로 이렇게 빨강 같다. 이렇게 AB랑 BC랑 같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A랑 ED랑 같다. 이거는 뭐 하지? 주황색 A랑 ED랑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색깔 칠한 것들이 서로 같다는 거죠. 90도가 있어요.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90도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옳은 거를 고르시는데요. 일단 기억은 참 중요해요. 작년 9월 모평에도 이 비슷한 내용을 뭐 물어보고 필수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B의 중점 여기죠, 그쵸? 잠깐만 이거를 다시 하자. 이렇게 하나 더 깔고 B의 중점 얘죠, 얘. 그쵸, 얘. A, B와 A1을 벡터를 더한 값은 AM과 서로 평행하다고 했는데 A, B는 얘, A2는 얘. 이거 두 개의 벡터 더하면요 평행사변형 만드는 법을 이용하면은 평행사변형에 또 다른 꼭지점을 지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쵸? 근데 평행사변형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 시키죠. 평행사변형은 대각선끼리 이렇게 2등분 이렇게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벡터를 더하라. 하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벡터랑 더하라 라고 하면은 이 벡터가 되면서 동시에 이 반쪽 벡터 2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쪽 벡터 2배다. 무슨 말이냐면은 AB랑 A랑 합한 벡터가 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 등장하는 B의 중점인 M이죠. 요 가운데를 가는 거에 2배만큼 나와요. 다시 말해서 요거 두 개 합친 건요 AM의 2배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결과가. 그러니까 AM의 실수배가 됐기 때문에 AM과 평행하다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 기억이 일단 맞는 게 되는데, 일단 요거는 많이 쓰는 뭐 기술이니까 이렇게 두 벡터를 합하면 요 중점을 연결하는 요 벡터의 2배만큼 나온다. 뭐 요거는 이제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은 참이 돼요, 일단. 자, 그 다음 니은은 네, 하이요. AB와 A1을 내적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벡터를 내적한 값이랑 BC랑 ED를 내적한 값. BC는 요 벡터, ED는 요 벡터인데요. 이 둘을 내적한 값과 부호가 이렇게 반대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AB의 크기랑 BC의 크기는 같습니다. 길이가 같죠. 그쵸? 그 다음에 AE의 크기도 ED의 크기랑 같아요. 벡터의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풀어 쓴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AB 벡터 크기, 뭐 AE 벡터 크기, 그리고 뭐 코사인, 사이값, 알파라고 할게요. 우변도 마찬가지로 BC 벡터의 크기, ED 벡터의 크기에 뭐 그들이 이루는 각 베타라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지금. 근데 어차피 AB가 BC랑 길이가 같아요. AE는 또 ED랑 같고요. 어차피 앞에 거다 같으니까 결국 물어보는 게 각이 이런 관계냐. 이 두 벡터 AB와 AE가 이루는 각 이 알파가 BC와 ED가 이루는 각 베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찾아내는 건데, 선을 이렇게 연장합니다. BC를 이렇게 연장, ED를 연장 하면은 이 사각형이 되죠. 이게 그쵸? 큰 사각형 보다시피. 근데 여기가 90도, 90도예요. 이 각을 알파라고 놓고 이 각을 베타라고 놓으면 어때요? 분명히 알파 더하기 베타는 180도가 되는 거죠. 파이. 그쵸? 근데 아까 AB 벡터는 이 모양이고 AE 벡터는 이 모양이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알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알파예요. 그리고 BC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하나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B 벡터를, BC 벡터를. 그 다음에 ED 벡터도 마찬가지인 게 원래는 이 벡터이지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BC와 ED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각이죠. 이 각은 막곡지각에서 베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이루는 각은 베타예요. 근데 알파랑 베타랑 이런 관계가 있다며. 그러니까 코사인 베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약분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좌변은 코사인 알파, 우변도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아지는 거죠, 사실은. 니은도. 이해가 갈까요? 다시 한 번씩을 깔끔하게 적어봐.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A라고 부르고 이 길이를 내가 B라고 부른다면 좌변에 있는 값은 뭐다? 이거는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알파 이런 거란 거죠. 알파. 우변값 요만큼 마이너스 떼고 우변값은 뭐다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게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베타가 돼요. 이렇게 연장했을 때 이 둘이 이룬 각을 베타로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얘랑 마이너스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베타랑 같느냐라는 질문이고, 약분 하면은 결국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랑 같느냐라는 질문인데 그게 같다 이거지. 왜 같다? 코사인 베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같은 거라.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나와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워져서 좌변도 코사인 알파, 우변도 코사인 알파 되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다. 가 된다는 거죠. 좀 길고 복잡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디귿은 이제 좀 뭐랄까, 이거를 쉽게 푸는 방법은 예전 같았으면 이걸 내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 제2코사인 법칙도 배우고 하니까 이거 양변을 제곱해 시켜가지고 아까 했던 거잖아요. 이게 1차 결합 형태로 돼 있을 때는 제곱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제곱해가지고 제2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것도 쉽게 풀리긴 합니다. 그걸 요즘에 안 배우니까 또 다르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곱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하나 그 방법이 좀 요즘 교과 과정에는 안 맞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걸 푸는 또 다른 방법, 이 벡터를 직접 찾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게 좀 힘든데 BC와 ED를 합치래요. BC 벡터는 얘고, 좀 진하게 할까요? BC 벡터는 얘고요. ED 벡터는 얘예요. 이거 두 개를 합치래요. 그 잘 와닿지가 않잖아, 그치? 시점도 같지가 않고 종점도 같지가 않고. 물론 이렇게 해도 합치는 방법이 있긴 하나, 문제 풀 때 별로 안 될 것 같아, 도움이. 이거는 좀 적당하게 그림을 좀 잘 그려야지 풀 수 있어서 좀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ED 연장, BC 연장 아까 한다 그랬잖아, 그치? 요거를 일단 연장 상태에서 ED를 평행 이동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끝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B쪽에.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하니까 컴퓨터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ED 벡터 이렇게 평행 이동 시킵니다. 평행하죠? 그쵸? 네, 컴퓨터라서 아주 좋아요. 최고야잉. 이 벡터가 ED 벡터 이렇게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BC 벡터와
ED 벡터 더하는 것은 평행사 변형이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면 다시 이걸 평행 이동시킬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지 말고 이렇게 종점에 연결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로 참 좋았어. 그러니까 ED 벡터를 뭐 시점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평행 이동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종점을 일치시키는 쪽으로 평행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컴퓨터를 이용했지만 너무 치사한 것 같지만 학생들은 이걸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야 됩니다. 일단은 그리고 나면은 그 두 개를 합친 벡터 BC와 ED를 합쳤다는 것은 요 진한 벡터 두 개를 합쳤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B에서 1로 가는 형태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 크기가 BE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 길이랑 같으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같으냐라는 것은 이제 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요 삼각형 둘이 합동이다를 증명함으로써 길이도 같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둘이 합동이다는 걸 증명한 거음으로써 왜 합동인지 약간 감을 잡는다면 일단 이 길이 AB 길이가 BC 길이랑 같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빨강 그쵸? 그 다음에 요 AE가 ED랑 같았고 그걸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얘도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벌써 두 삼각형이 길이가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럼 각만 이제 같으면 되겠다라고 할 텐데 각이 같아져요. 아까 얘기했던 그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이 각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둔다. 그럼 이게 아까 베타가 있잖아. 베타가 참고로 알파 베타 더한 게 180도 파이 라디안. 이게 베타기 때문에 이제 평행선이잖아. 평행 이동했으니까 평행선이거든 이 둘은. 그러니까 억각 때문에 여기가 베타가 돼요 다시. 억각 베타랑 억각이죠. 그러면은 이 안쪽 각은 삼각형의 내각이 되겠죠. 이게 뭐가 되겠어? 이게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이게 알파가 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이 각도 이 각이랑 같아지는 거죠. 알파 빨강 주황 이렇게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SAS 합동에 의해서 BE의 길이가 이 길이와 같다. 그래서 이 두 개 벡터 더한 거랑 이거랑 실제 크기도 같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다인가요? 기억니은딕은 이렇게 되겠죠. 네. 위대한 전학생님 심심하시죠? 그냥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32분째 녹화 중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거로 과연 32분 동안 쉬지 않고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녹화해줘도 아마 안 볼 거야. 실컷 욕할까? 뒷담화를 깔까? 7번. 나 문제 풀고 있어요. 네, 그래요. ABC에서 AB가, 이거 이제 그려야겠죠. 일단 삼각형 ABC가 없으니까. AB가, 이 B가 90도. 일단 B가 90도가 했으니까, 예. B를 이렇게 잡읍시다. 적당하게, 이렇게. B, 이렇게. AB가 2. A를 적당히 잡아서, 여기 뭐 2, 이렇게. 그 다음에, 각 C. C는 이제 나머지 각이죠. 나머지 각이 30도니까, 잘 잡았네요. 그림을.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30도 되게. C.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B 벡터와 PC 벡터와 합 벡터한 게 0벡터다. PB와 PC를 더해서 0벡터다. 이게 이제 P가 이 중점에 있다라는 거를 딱 느낌이 올려나 보겠네요. P가 이 중점에 있어야 PB 벡터는 이쪽 벡터, PC 벡터는 이쪽 벡터라서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하면은 PB와 PC는 이렇게 반대로 가는 형상이구나. 잘 모르겠으면은 PB가 마이너스 PC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이 항에서 둘은 이게 어쨌든 실수배 관계니까 평행하겠네. P랑 B랑 C가 일직선상에 있겠네. 그러니까 P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이 BC 연장선 쪽 어딘가일 텐데, BC 포함 연장선 어딘가일 텐데, 이 관계가 반대로 가겠네. P에서 B로 가는 거랑 P에서 C로 가는 거는 반대겠다는 걸 이용하면은 P가 여기 중점 자리에 있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 찾는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냈을 때 PA 제곱 이 길이네요. 그쵸? 이 길이를 구하셔네요. 우리가 이제 이거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니까 있으니까 여기 2면은 이 높이는 2루트 3 되는 거 알고 있죠? 1대 루트 3대 2라는 공식. 여기는 4가 되겠고요. 물론 그러니까 BC의 길이가 2루트 3인데 그거의 절반 자리에 P가 있으니까 이게 루트 3피 되는 겁니다. 길이가. 그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뭐 이거 AP 길이 제곱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밑변은 루트 3이니까 3, 높이는 2니까 제곱하면 4. 7 나오겠죠. 7.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이
약간 요즘 수능 문제. 요거를 정사형으로 풀어주고 싶은데 정사형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성분으로 할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쇠발을 H라 하자. 그림이 없어요. 그쵸? 그리면 또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A, B, C 한 변의 길이는 2다.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죠? 그 다음에 A에서 BC에 내린 쇠발을 H라 하자. A에서 이렇게 H 1 이렇게 되겠죠. 이제 길이 같겠죠. P라는 점이요 선분 AH 위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요 방금 내린 쇠발 위에 어딘가에 이렇게 P가 이렇게 적당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 PA 벡터와 PB 벡터의 내적의 절대값입니다. PA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겠네요. 그쵸? PB 벡터는 이렇게 가는 벡터고요. 이 두 벡터 내적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원래 의도 자체가 이제 약간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산술기하로 좀 풀어봐라 원래 이러라고 만든 문제 같은데 거기까지 생각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성분으로 풀어도 돼요. 성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내적을 물어봤으니까 벡터의 크기, PA의 크기, 또 벡터의 크기, PB의 크기,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값, 코사인 세타 값 이렇게 구하면 좋겠지만 P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길이도 이 각도 계속 바뀌어요. 셋이 동시에 바뀌어요. 계속. P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은 점점점 뭐 이렇게 더 커지겠고 P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또 각은 점점 더 이렇게 작아질 거고. 그쵸? P가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당연히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러니까 다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셋 중에 그래도 뭐 이렇게 좀 고정된 값이 있으면 좋겠는데 셋 중에 세 개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푸느냐라고 할 때 원래는 이제 그 정의대로 푸는 건 좀 힘들고 또 하나 방법이 이제 성분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정사형으로 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정사형 방법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성분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성분 다시 말해서 좌표로 풀겠다는 건데요. 아니 좌표축도 없는데 무슨 좌표로 푸냐? 왜 좌표축이 없니?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지 뭐 가지고. 어디에 원점 잡을까? 자, 약간 이제 센스랄까? 학생들의 센스를 알아볼 수 있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단 말이야. 수직. 여기 수직 보이죠? 어디에 원점을 잡는 게 좋을까? 당연히 원점이라고 하는 것은 좌표축이 만나는 거지만 90도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90도가 등장한 쪽에 이 좌표 원점을 잡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원점 잡는 거예요. 여기 H쪽을 이렇게 X축, Y축을 잡아서 그러면은 A점, B점, C점에 좌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점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한 칸 같죠? 마이너스 1,0 C점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한 칸 같죠? 1,0 정삼각형 높이가 루트 3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A라는 점의 좌표도 나오죠? 0, 루트 3 이렇게. 그리고 P라는 점이 이 AH 어떻게 보면 이제 Y축 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 P라는 점의 좌표는 0, T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점들이 다 좌표화가 가능하다. 모든 점이 좌표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 성분으로 풀어. 대신 PA 벡터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PA가 아니라 뭐다? OA 빼기 OP 이런 식으로. 그럼 OA는 뭘까? OA는 0과 루트 3. OP는 뭐지? 0과 T. 빼라고? 이거는 0과 루트 3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PB 벡터는 뭘까 하면은 PB 벡터는 또 OB 빼기 OP. OB는 뭐지? OB? 마이너스 1,0. OP는 뭐지? 0, T. 빼버려!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물론 T라는 점이, 그러니까 저 P라는 점이 AH라는 그 삼각형 수선만큼만 움직이기 때문에 T 값의 범위가 있어요, 사실은. 0 이상의 루트 3 이하 값만 움직여야 돼요. 이 좌표가 여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요런 어쨌든 추가 정의역이 하나 더 있고요. 내적을 시켜라. 내적 시키는 거야. 성분끼리 내적하는 거니까 X 성분끼리 곱하면 0이 거고 Y 성분끼리 곱했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T에다가 마이너스 T를 곱한다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적의 값입니다. 보다시피
t제곱 빼기 루트 3t라는 2차 함수 꼴이고요. 이거 그리면은 일단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쵸? 0과 루트 3을 지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거의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라서 절대값 그래프, 즉 뒤집힌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내적의 절대값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니 어떻게 해야지 이 값이 최대값을 가질까? 이 범위 0과 루트 3 사이에서 0과 루트 3 사이에서 요만큼에서 최대값 꼭지점짜리겠네. 그치? 가운데 예. t에다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정가운데 값을 대입할 때 그때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요 얼마야? 아 계산이 안되네. 제곱하니까 4분의 3 빼기 루트 3 곱하니까 2분의 3 최대값 4분의 6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의 최대값이니까 4분의 3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나올 거예요. 4분의 3 이거 저기 주관식 문제구나. 분자 분모 이렇게 서로 예, 기하 분수 고쳐가지고 더하면 7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조금만 더 하고선 녹화를 잠깐 쉬었다가 또 녹화를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좀만 더 풀고 9번 문제도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줘야지 또 이게 또 기분 전환이 되죠. 기분 전환. 여기 보면은 이제 A에서 이 B 벡터를 빼라. A 벡터가 1 마이너스 2고 B 벡터 2배예요. B 벡터 2배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빼라예요. 이거 빼면은 5와 마이너스 6 나오겠네. 그쵸? 이렇게 빼고 6 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라는 벡터를 내적시켜라. 5 12 더하면 17 쉬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10번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두둥 두둥 뚱 두둥 치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A, B, C, D, E를 가 있는데 BC라는 선분을 10등분한대요. 제기랄. 그래서 10등분 해놓고선 그 점에다가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9개 점을 찍는데요. 그러니까 10등분을 하니까 9개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선분을 3등분 한다 하면은 2개 점만 찍어야 3등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나 모자라게 찍어야 돼요. 항상 선분은 등분하려면은.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10등분해서 이제 9개 점만 찍은 거죠. 지금 OA 벡터 요거죠. 요 벡터를 지금 A 벡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OE 벡터 요 가로로 한 칸 가는 벡터를 B 벡터라고 부르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가장 중요한 이거죠. OP1, OP2, OP3, OP4, OP5 이렇게 OP9까지의 벡터들을 다 덧셈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걸 한번 간단하게 표현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OP1 아이고 요 벡터는 어떻게 할까? OP1 벡터 이거를 이제 다른 학생한테 시켜봤더니 다른 학생이 이걸 내분점으로 이렇게 풀더라고요. 원래 아마 뭐 웬만한 문제집을 봐도 뭐 정석책이든 뭐 다른 책이든 문제집을 봐도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분점으로 설명하고 있을 텐데 수업해본 결과 위치 벡터 쪽을 잘 못해요. 애들이 내분 벡터 뭐 무게중심 벡터 잘 못하더라고.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우리는 좀 돌아가는 걸 쓸 겁니다. 돌아가는 벡터 뭐냐면은 OP1 벡터 이렇게 보지 않고 O에서 B를 갖다가 B에서 P로 가는 벡터 이렇게 볼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요? 그러니까 저게 9개 벡터를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9개 벡터를 다 써봐 한번. OP1 벡터 OP2 벡터 다 쓸 순 없어. OP3 벡터 점점점 OP9 벡터 이건데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OP1 벡터를 OB에서 P P1 벡터 이렇게 OP2를
OB에서 B, B2 이런 식으로 OB에서 B, B3 이런 식으로 벡터를 쪼갤 거예요. 두 개로 계속.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 더할 거죠. 이렇게 9개를. 그러면은 일단 OB가 9개가 나와요. 그쵸? OB가 9개. 9개의 OB가 나오고요. 이제 요 자잘한 벡터들이 9개가 더해집니다. 이해 가나요? 이렇게 다 더하는 건 9OB. 자잘한 벡터들. 근데 자잘한 벡터가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10분의 1짜리 크기 벡터, 10분의 2짜리 크기 벡터 이런 거예요. 사실. BC 벡터를 기준으로 10분의 1짜리, 10분의 2짜리, 10분의 3짜리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10분의 9짜리까지 이렇게. 이게 알고 보면 이게 10분의 1 BC 벡터. 근데 BC가 이제 가로로 한 칸 가는 거니까 저 스몰 B 벡터거든. 그래서 이제 스몰 B 벡터 이런 식으로. 요거는 10분의 2 스몰 B 벡터. 요거는 10분의 3 스몰 B 벡터. 맨 마지막 거는 10분의 9 스몰 B 벡터. 이렇게 더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요 뒷부분만 다 더한다고 치면은 10분의 1부터 10분의 9까지의 합. 10분의 1로 이제 이렇게 묶어주면은 1부터 9까지 합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등차수열 공식, 시그마 공식에 해당하는 거죠. 2분의 9 곱하기 10. 여기다 이제 10분의 1을 곱하는 비벡터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2분의 9 비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예요, 일단. 답은 이거예요. 간단히 하면은 9 곱하기 5 비벡터 2분의 9 곱하기 스몰 b 벡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OB 벡터를 해결하면 돼요. OB 벡터. OB 벡터가 대체 스몰 a와 스몰 b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올라가 봅시다. OB 벡터가 뭘까 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벡터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벡터. A랑 B랑 합치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가는 벡터가 나와요. 그쵸? 평행사변형 때문에. 이게 정육각형이라서 이렇게 대각선 그리면 이게 다 정삼각형 6개인 건 이해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A랑 B랑 합친 벡터가 이거예요. 이거. 이해가죠? A랑 B랑 합친 벡터. A랑 B랑 합친 거 2배 하면 이만큼 되겠죠? 그쵸? 수학 뚝박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랑 B랑 합친 벡터가 2배 하면 이만큼 돼요. 그쵸? 요 주황색 두꺼운 게 A랑 B랑 2배 합친 벡터. A랑 B랑 한 번 합친 게 요 가운데까지 가는 거니까 대각선, 평행사변형 대각선 2배 합치면 끝까지. 그리고 이 내려가는 게 궁금한 거지. 이만큼 간 다음에 거꾸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B만큼 거꾸로 가면 이거 두 개 합치면 이 내려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만큼 더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갈까요? 이만큼 벡터에 이만큼 벡터를 더하면 이만한 벡터가 나올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각선 가는 벡터가 2A, 2B고 거꾸로 가는 벡터가 마이너스 B니까 더한, 즉 2A 플러스 B 벡터가 바로 OB 벡터. OB 벡터를 9배 하라. 그리고 나서 2분의 9 B 벡터를 더하라. 이게 답이 된다는 거죠. 저 시그마 벡터들의 합이. 그래서 18A 벡터 플러스 2분의 27인가요? 몰라. 모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M 값이 18, N 값이 2분의 27. M 더하기 2N을 구하는 거니까 18 더하기 저거 2배 27. 45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해 가죠? 모르면 지금 하면 되고. 11번, 12. 일단 11까지만 일단 할까요? 11, 12. 앞 문제가 쉬워서 뒷 문제가 어렵고 해서 일단 여기서 좀 많이 좀 달려놔야 될 것 같은데, 일부 녹화해서. 벌써 녹화한 지가 48분, 50분째 벌써. 우와. 이거 열심히 잘 들어오면은 참 이게 1교시 수업이 나오는 건데 잘 들을까 모르겠다. 네, 이거 평행사변 대비 이거 참, 네, 거시기 하네요. 이거 공식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좋긴 한데, 일단은 좀 번거롭지만 그냥 과정을 보여줄게요. 일단 내적이 있으니까, 내적이 있으면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곱한 것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일단 이게 2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A 벡터 크기가 2고 B 벡터 크기가 3이기 때문에 대입하면은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1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코사인 세타의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인 값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거 왜 하는지 좀 이따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코사인은 3분의 1이니까 빗변이 3, 밑변이 1짜리니까 높이가 이제 2루트 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인 값은 이게 3분의 2루트 2예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느냐 이 얘기도 나중에 하던가 할게요. 어때 이건 이제 왜 이걸 구하는지 좀 이따 생각을 하고 일단 이렇게 어쨌든 코사인 값을 일단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내적으로. 근데 지금 내용이 뭐냐면은 OA와 O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OA가 이제 저 스몰 a 벡터인데 길이가 2니까 여기 뭐 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OB는 이제 스몰 b 벡터랑 같은 건데 그 크기가 3이니까 3. 이렇게 두 벡터가 원래 있는 건데 평행사변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 넓이를 찾으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넓이를 찾으라고 할 때 그냥을 못 구해서 이걸 반으로 쪼개요. 일단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2배 하자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두 변의 길이를 알고 그 사이 끼인각을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치? 왜냐면 2분의 1 곱하기 저 한 변 길이 곱하기 한 변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평행사변형 절반만 구한 거기 때문에 평행사변 넓이는 다시 한번 2를 곱해줘야겠죠. 이렇게. 그쵸? 약분되니까 이제 6 곱하기 사인 세타인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사인 세타가 필요한 거지. 근데 내적을 이용하면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렇죠? 내적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나는 넓이라서 사인 값이 필요해.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답은 그래서 6에다가 사인 세타 값인 3분의 2루트 2만 곱한 값. 그러면 이제 이거 4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2번. 이해가죠?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12번까지만 하고 일단 잠깐 쉬면서 방송하면서 좀 쉬었다가 다른 분들 질문도 좀 받고 그러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지금 세 점의 좌표가 있죠? 원점 A, B 그쵸? 찍어볼까요 한번? 찍어야지. 일단 뭐 그림이 없으면 찍어야지. 왜 이렇게 주황이니 왜? 원점 4,3 4 3 여기 A 그치? B는 4,0 여기 B. 이 직각삼각형이네 이렇게. 그쵸? O의 B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돼요 이렇게. 내적값을 할 건데 일단 A라는 값은 AO 벡터, 그러니까 요 벡터와 AB 벡터, 이 벡터의 내적값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 성분으로 나왔으니까 성분의 근거에서 푼다면은 사실 AO 벡터와 AB 벡터를 한다면 시점은 무조건 원점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마이너스 5A 벡터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고 뒤에는 얘 같은 경우는 5B 빼기 5A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분을 하나씩 다 넣어야 됩니다 이걸. 마이너스 5A는 뭐 마이너스에 4,3을 말하는 거고 5B 빼기 5A니까 5B가 뭐 4,0이고 5A가 4,3이니까 이거 빼시오 하면은 이제 0, 마이너스 3 나오는 거지 뭐. 그래서 0, 마이너스 3을 구해가지고 내적 시키면 내적 값이 뭐야? 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인데 앞에 마이너스 또 있네? 마이너스 9 이렇게 플러스 9. 아 A 값은 9구나. 원래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내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은 작업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제 벡터 정사형을 쓰는 게 더 빠르죠. 정사형 그냥 방법만 보여줄게요. 정사형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AB 벡터 두 벡터 이렇게 내적을 물어보면요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한 벡터를 상대편 벡터 쪽에 이렇게 정사형 시켜요. 90도로 수선의 발 벡터, 좀 쉽게 말하자면 수선의 발 벡터를 그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녹색 벡터를 저 밑에 있는 바닥 쪽에 수선의 발 벡터화 시키는 거야. 수선의 발 벡터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이런 식으로 벡터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쓴 다음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돼요.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 예를 들면 이 내적이 나와버립니다. 방향은 좀 조심해야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AO와 AB 내적을 하려면요 AO를 이 AB 쪽에 수선의 발 벡터 시키면 AO 벡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AB 곱하기 수선발 벡터 수선발 벡터 곱하기 원래 벡터듯이 수선발 벡터 그러니까 AO의 수선발 벡터와 AB 벡터의 곱 하면은 이제 길이가 3짜리라서 3 곱하기 3 9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이걸 이해하면 좀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이해 못하면 뭐 아까처럼 성분으로 다 해야 되는 거고. 여기 나와있으면 BA와 BO 하면 BA는 이렇게 가는 거고 BO는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0이겠네. 그치? 두 벡터 이동각이 90도라서 0이에요. 0. OA와 OB 벡터. OA가 이렇게 가는 벡터고 OB가 이렇게 가는 벡터죠. 그러니까 한 벡터를 저 다른 쪽에 수선의 발 벡터로 고친다면, 즉 OA 벡터라는 얘를 저 OB 쪽에 수선의 발 벡터로 고치면 얘가 돼요. 똑같은 벡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4고 4니까 4 곱하기 4 16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셋 중에 제일 큰 거는 C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엔 A, B가 0이라서 제일 작죠. 캡 순서네요. 캡 순서 5번 이렇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녹화를 일단 뜨고 2부를 조만간 다시 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